어느덧 결혼 36년 차가 됐다는 이효정, 김미란 부부인데요. 지금 제2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으시다는데 두 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같이 보시죠. 45년 차. 45년 차 대배. 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저기 잠복 근무하는 형사님. 뭘 찾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심상치 아니, 이게 않은데요. 눈빛이 진짜 카리스마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네요. 야, 너 너무 웃기다. 야. 예, 좋은 기타네요. 제가 피로. 잘 칠게요. 고맙습니다. 대박. 시트콤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사위의 권유로 시작해서 사위가 그 세계를 알게 된 거죠. 가격으로도 물론 굉장히 저렴하고 또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슬쩍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고 비록 아내에게 간혹 핀잔을 듣긴 하지만 약간 중독 같은 게 있어요. 야, 굉장히 많이 하셨다. 우와. 와. 야, 212건? 와. 근데 굉장히 깔끔하네요, 집이. 와, 진짜 깔끔하다. 뭐야? 들키셨어. 이리 와봐. 이렇게 쓱 가셨는데 그게 뭐야? 들키셨어. 이 기타? 기타가 벌써 몇 개째야? 왜 그렇게 기타를 사 모아? 야, 기타가 많으시네요. 첼로까지? 피아노도 있어. 네, 다 전기 기타는 있는데 통기타가 없잖아. 전기 기타, 통기타, 무슨 예? 수제 기타. 이게 국산 이게 수제 기타인데 이거 굉장히 좋은 가격이에요. 거의 공짜로. 저 내가 비싼 옛날에 거네.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 내가 기타 치고 노래하면 좋아했잖아. 난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착각한 거 아니야? 다른 여자가 좋아했어. 나 다른 애들이 좋아했겠지. 나 안 좋아했어. 그래? 그럼 착각을 띵띵 소리만 하고 나네요. 있어. 연주할 수 있냐고. 하지.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 조율 일단 하고. 조율도 안 된 기타를 왜 갖고 와? 진짜 큰일이다, 큰일. 전 남편이랑 한 번도 백화점에 가서 뭔가를 사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 검소함도 어떨 땐 좀 많이 지나친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말리지는 않지만 그냥 새 거 샀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죠. 아우 듣기 싫어. 아니 무슨 줄도 안 맞는 기타를 가지고 온 거야. 이거는 기타가 아니고 뭐이셔. 전문 연주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어? 다 쓰임이 다 다른 거야. 이거는 뭐야? 기타 조율하는 거. 전문가 나섰네. 이거는 그거 조율기. 이거는 그것도 조율기. 조율기? 조율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응? 아 시끄러워 이제 그만해 그러면. 세 줄로 갈아 껴야 되겠대. 줄이 너무 낡아갖고 줄이 자꾸 늘어나. 저 대금은 어딨어? 대금? 대금? 대금도 하세요? 대금이 있다고요? 대금 어떻게 해? 거짓말. 해봐. 난 가정집에 대금 있는 거 처음 봤다. 한번 들어보게. 소리? 응.
알지도 못해. 아 지금 뭐 호흡 연습을 하시는 건가요? 해봐 그거 해봐 그거. 이거 이 피아노를 피아노도 사사 받고 있잖아. 거의 뭐 1인 오케스트라네요. 난 모르는 일인데. 뭐 할 수 있는데. 젓가락 행진곡이다. 그렇죠, 저 해야죠. 그런 거 못해? 연주 못해? 아침 일센 이런 거 못해? 무슨 서화 수준도 한 5살 수준도 안 되는 실력을 가지고 그냥 악기가 좋은 거네. 어?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막 그 피아니스트들 막 정트리오 이런 사람들 해외에서 막 돌아오면 엄청나게 환영하고 막 그랬을 때 아, 나 저런 세계에 있구나. 나도 저거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로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집에 두는 거야. 그래서 그치 로망이 있어서 하는 거는 좋지. 좋은데 실력이 그거에 비해 실력이 지금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아직 살 날이 창창해. 어우, 또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신다. 기가 막히게 그리시네요. 와. 너무 예쁘다. 날도 꾸물꾸물한데 수제비? 수제비 좋지. 요리하시나 보다. 지금 냉장고에 뭐 재료들이 뭐 가득 찼네요. 아이고 잠을 안 잤더니 또 몽롱하다. 이 알보면 하나 먹어주고. 뭐 한 잔 드시고 요리를 시작하십니다. 예. 와, 잘하신다. 야, 굉장히 익숙해 보이시는데요. 야, 진짜 요리 잘하는 남자 멋있어. 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저거 뭐야? 진짜 맛있겠는데? 아니 근데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이야, 새우까지. 와 맛있겠다. 기타 사갖고 와서 저기는 아 조금 그랬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니까 기분이 싹 풀렸어. 고소한 데다가 간을 딱 맞춘 것 같아 이걸로. 아니 안 지쳐? 주변에 그 스태프들도 그래 놀래. 진짜 변함이 없으시고 진짜로. 젊을 때 막 그 팔팔한 그걸 유지하고 계신다고. 그냥 건강퇴지야. 옛날에 막 진짜 막 그때는 막 드라마를 2-3개씩을 계속 겹치게 하고 그랬잖아. 아,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 그때 그 잠깐 중간에 시간 나잖아. 주변에 보이는 병원에 가는 거야. 가고 뭐 좀 수액 좀 놔달라고. 그래서 그거 한 두어 시간 수액을 맞으면서 쉬는 거지. 그 피로 회복이 빨리 되거든. 응? 우리 젊었을 때 정말 고생했잖아. 그렇지. 끊임없는 그 관리, 유지 관리가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체력이 좀 많이 약하지.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잘 챙겨 먹고 바지런하게 움직이고 그게 건강하게 사는 삶의 아주 지름길이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오케이, 같이 합시다. 낮에는 수제비 드시고 저녁엔 갈비 드시러 가시네. 오, 맛있겠다. 야, 이거 정말 괴로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 왜 포스기 쪽에 계시는 거죠? 왜 카운터에 계시죠? 아니, 어? 불러드리겠습니다. 직접 불을 옮기시죠, 왜? 아, 오늘 저녁을 일찍 시작하시네.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이 남고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 해요. 집에 손님 초대해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복을 짓는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하고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갈비집을 지금 운영 중이시구나. 어이구. 아니, 지금 쉴 시간이 없으세요. 하루에 일을 몇 탕을 뛰시는 거예요, 지금? 직업이 몇 개예요? 근데 다 잘해. 다 잘하고. 야, 저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지금 딱 봐도. 야, 지금 정원까지 가꾸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와, 특별히- 여기다가 또 꽃을 심으시는 거구나. 내년 봄에 이제 나올 겁니다. 추울 것 같은데. 뭔가 또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좀 뭐죠? 힘드실 것 같으니까 뭔가를 챙겨다 드리는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 이거 좀 먹고 해. 알부미 먹고 하자, 여보. 뭐? 알부미 먹어. 알부미는. 앨범이. 오. 남은 것까지 아낌없이. 저거 맛있어. 마침 피로가 쌓일 쯤에 그 타이밍이 센스가 있어. 응?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숯불갈비. 너무 좋아하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야, 굉장히 바쁘시다. 왠지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느껴져요. 이게 깔끔하고. 힘들어? 아이고 참. 아, 지나가야지 뭐. 남들이 60대는 다 쉬는데 우린 60대 시작을 하는 거잖아. 난 80대까지 일하고 싶어. 그래. 8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야지. 당신이 내 건강을 지켜줘야지. 알았어. 너무 좋다. 네, 두 분의 일상 참 잘 봤습니다. 아니, 식당을 오픈하신 줄 진짜 몰랐어요. 제 2의 신혼생활에 여러모로 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당 일이라는 게 몸을 많이 쓰니까 많이 피로하실 것 같은데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뭐 바지런하게 사는 게 체질화돼 있어서 이렇게 크게 딱히 뭐 피곤하거나 그걸 못 느끼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일을 뭐 처음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아내도 10월 달에 환갑일 지났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래서 저기 보기보다 굉장히 이 수고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되죠.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가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리도 저리고 좀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받고 또 긴장해서 그런지 어깨가 좀 뭉치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가게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체력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네. 두 분 다 모두 60대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오래 이 가게 일을 하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볼까요? 부부를 지금 설산을 폐렴까지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요. 네네. 이 부부가 똑같이 추운 날씨에 등산을 했는데 왜 아내만 독감에 걸려 폐렴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아내가 좀 내일을 좀 부실하게 입었다. 옷을.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여자가 좀 약하다? 약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 여자분은 약했던 거 아닐까. 저희가 자주 그러거든요. 예, 뭘 같이 하면 남편이 더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도 아프기는 제가 아프고 그럴 때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약해서. 그리고 사실 같이 걸으면 또 아내분들이 또 잔소리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계속 잔소리를 하시다가 좀 폐에까지 지장이 간 것 같아요. 잔소리를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간 거야? 해서. 호흡이 계속 들어가서. 이게 너무 찬 공기를 계속 마셔서.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김미란 씨가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를 방어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같이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면역 세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또 지금 같은 겨울철은요. 기온이 낮고 대기가 건조해 감기, 독감, 폐렴 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하기 쉽고요. 면역력이 약하면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은 감기와 비슷해서 대수롭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사실은 암과 심혈관 질환을 넘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아니 폐렴이? 네. 폐렴이 사망 원인의 3위라고요? 야,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몰랐네. 그러게요. 사실 올해 초에도 폐렴에 걸렸다가 이게 진행이 돼서 폐혈증이 동반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유명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었죠. 누구지? 대만의 유명 배우 쉬시위안이 48세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 연휴에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하던 중 독감에 걸렸고 폐렴으로 이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서희원 씨가 48세예요. 그러니까 젊은 48. 나이시죠. 네. 그러면 저보다 한 두세 살, 네 살 뭐 요 정도 차이 나는 건데 40대 후반이면 한창이거든요. 근데 독감을 걸려서 폐렴이 오고 또 폐혈증까지 와서 사망을 했다고. 이게 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지금 독감이 꽤 장기간 유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합병증으로 2차 폐렴이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폐렴이 발생하면 인플루엔자만 있을 때보다 치료도 어렵고 사망률도 급격히 올라가 매우 위험합니다. 아, 이거 패션도 유행도 가고 그러는데 얘는 가지를 않어. 독감 유행은. 아니, 그 왜 겨울만 되면 그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감기 잘 걸리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감기 이렇게 심하게 알아본 적은 없어요. 건강하시네요. 저는 뭐 늦가을, 뭐 초겨울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감기에 좀 걸려요. 예. 독감 주사를 맞아도 감기에 좀 걸리는 편이거든요. 병원 가서 수액을 맞아야 이제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면역력이 좀 안 좋구나 할 때가 많아요. 이제 우리 김미란 씨가 이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면역력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알부민이 굉장히 막 좋은 주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 젊었을 때 막 한참 막 바쁠 때는 뭐 48시간 촬영하는 건 보통이고 뭐 이랬을 때 그때 그 중간에 촬영 중에 잠깐 짬이 나면 병원을 달려갑니다. 가서 말하면 그때 주사를 놔주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알부민이었던 거예요. 맞아. 알부민의 거기서 그 수액이 거기다 뭔가 영양제를 넣어서 해서 금방 그러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바로 또 촬영하고 그랬었죠. 맞아.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혈액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같은 혈구 세포가 있고 그 혈구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혈장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양, 한 3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알부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유해 물질하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과 염증을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또한 우리 몸의 재기능을 하려면요. 다양한 영양분과 호르몬이 필요하고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신체 각 기관에 전달해주는 수송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알부민이 우리 몸속에서 택배차 역할을 하는 건데요. 택배차가 충분하면 문제없이 물건이 배송되지만은요. 택배차, 즉 알부민이 부족하면 필요한 성분이 적재적소에 가지 못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먹어도 알부민이 부족하면 그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알부민이 부족하면 흔히 말하는 그 약발이 좀 떨어지는 거군요. 약발이 안 그렇지. 받는데. 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차가 안 오니까. 네. 알부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알부민 부족은 왜 생기는 겁니까? 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네. 몸속의 혈청 알부민 농도는 20세의 정점을 찍고 난 뒤 해마다 그 양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또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노화나 간 질환으로 간의 기능 자체가 저하되면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저랑 남편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남편은 이제 몇 년 전에 살이 많이 쪄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어요. 게다가 우리 둘 다 나이도 60대잖아요. 알부민이 간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게 다 여기서 모자란 뭔가 보충할 수단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보충하잖아. 그만큼 알부민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아, 근데 이 내 몸에 알부민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꼭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물론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 화면을 보실까요? 알부민 부족 체크리스트. 피로감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쉽게 무기력해진다. 아침과 저녁에 체중 차이가 있다. 몸이 쉽게 붓는다. 탈모가 심해지고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 근육이 빠진다는 느낌이 든다. 이 중 한 개 이상만 해당돼도 알부민 부족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오? 다들 몇 개 해당되세요? 저 중에 한 3개 정도는 전 국민이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맨날 붓지. 아침 저녁 몸무게 다르지. 근육이 빠지지. 근육 예. 빠지지. 저는 저기 이렇게 별로 해당되는 항목이 없어요. 네? 진짜? 이 아침에는 전날에 과음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4개 정도? 네 개. 아니 요새 뭐 가게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뭔가 몸 상태가 안 좋을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 알부민 부족 체크리스트에서 이효정 씨는 0개고 우리 김미란 씨는 4개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강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지금부터 닥터엠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인사이트 분석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바디 스캐너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효정 씨의 바디인사이트를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 10, 9, 8, 7, 지금 굉장히 건강에 자신 있어 하시는데 아,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대로 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1. 이효정 씨는 10년 후 간암 발병 위험이 3배입니다. 아, 저희 닥터엠의 분석 결과 이효정 씨는 10년 후에 간암 발병 위험이 3배로 나오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CT 검사를 통해서 이효정 씨의 현재 몸 상태를 분석한 3D 이미지인데요. 몇 년 전에 살이 찌시면서 그 지방간을 진단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다행히 현재는 지방간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간암 발병 위험이 3배나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닥터엠이 건강 상태를 분석할 때 이 CT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결과, 가족력, 현재 먹고 있는 약, 생활 습관 등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효정 씨가 가족력으로 간암이 있고 현재 당뇨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간암에 걸릴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닥터엠이 저렇게 분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김미란 씨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떨리실 것 같아요. 막상 딱 들어가서 긴장되실 있으면 것 긴장되고. 지금부터 김미란 씨의 바디인사이트를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 10, 9, 8, 7, 3, 2, 1. 김미란 씨는 10년 후 뇌졸중 발병 위험이 3배입니다. 어? 뇌졸중?
CT 검사를 통해서 김미란 씨의 현재 몸 상태를 분석한 3D 이미지인데요. 보라색이 이제 간이고요. 김미란 씨는 다행히도 특별히 어떤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소견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당뇨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도 3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렇구나.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이효정 씨랑 또 김미란 씨가 이 부부시니까 똑같이 또 당뇨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두 분 결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뭐 제 그 간암에 대한 예측 뭐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근데 아내의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당뇨 발병한 지가 지금 벌써 한 3, 4년 지났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뭐 정상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만 보니까 당뇨병이 어떤 질병이든 사망 위험을 한 3배 이상 높이는 그런 근본 질병이네요. 그 굉장히 우리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효정 씨하고 김미란 씨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김미란 씨는 지금 현재 당뇨병이 있으시고 이효정 씨는 과거에 당뇨병을 앓으셨었잖아요. 이게 이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이 되고 혈액 속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게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 단백뇨가 나타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소실되는 단백질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화와 당뇨병이 겹쳐지게 되면 알부민의 그 수치 자체가 급격한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은 노인의 경우 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몇 년 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장수촌이라 불리는 지역이 여러 곳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이 이웃처럼 흔한 곳. 연구팀은 그곳에서 100세 이상 1000명의 초고령자를 모아 특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100세가 넘는 초고령자 어르신들이 일상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대문 앞에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0세가 되신 분들은 항상 그 루틴대로. 네. 그쵸. 100세가 되어도 저는 뭔가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그때는 아마 드럼을 치고 계실 것 같아요. 근거래 계속. 그렇죠. 연구팀은 초고령자 어르신들을 혼자 걸을 수 있는지, 혼자 목욕할 수 있는지, 혼자 식사할 수 있는지 등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AD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측정하고요. 혈액을 분석했는데요. 연구진의 눈을 멈추게 했던 단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요? 그 알부민 수치가 낮은 노인은 기력이 굉장히 약하시고요. 그다음에 움직임이나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알부민 수치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씻고 옷 입고 걷고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면서 본인의 약까지 챙겨서 드시는 능력이 더 좋았습니다. 네, 나이를 들수록 알부민이 감소하니까요. 중년 이후에는 알부민이 부족하지 않게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알부민을 보충하면 우리 몸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에 담긴 구슬을 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네. 영양소와 호르몬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활력을 잃은 몸에 알부민을 보충하게 되면요. 시들했던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질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 알부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간 경변 환자에게 알부민을 투여했을 때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감염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있고요.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알부민 수액을 보충했더니 면역요법 치료 반응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효정 씨랑 김미란 씨가 이제 알부민을 챙기면서 이 체력과 면역력을 관리 중이시긴 한데 이 두 분 다 당뇨병이 있으셔서 이 알부민 감소도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알부민 수치는 어땠어요? 혈액 검사 결과 이효정 씨, 김민환 씨 두 분 모두 알부민 수치가 4.5, 5.0으로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 간 수치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간 수치도 보면 전부 다 정상 범위 내에 두 분 다 정상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혈액 검사 결과 알부민 그리고 간 수치가 모두 정상인데 결과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 조금 긴장을 했거든요. 그럼요. 조금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뭐 수치가 정상이라니까 좀 편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안심은 되는데 이제 술을 더 마시고 가더라고요. 그럴 수도 이 핑계로. 네, 맞아요. 두 분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잖아요. 혹시 알부민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간 손상을 유발한 다음에 알부민 융합 단백질을 투여했더니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간 섬유화가 억제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됐거든요. 네, 알부민은 혈액과 조직 사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해서요. 삼투압을 유지하기 때문에 별명이 수분 자물쇠입니다. 알부민을 보충해서 수분 자물쇠 역할을 제대로만 한다면 혈관 내의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뇌경색을 유도한 쥐에게 혈전 용해술을 실시한 후에 고농도의 알부민 치료를 병행했더니 뇌 경색의 부피와 부종이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알부민 섭취 시 주의사항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부민은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특정 단백질 알레르기와 같은 특이 체질이나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니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알부민하고 일반 식품인 알부민은 효능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